설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는 어제 준비해둔 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혹시 누가 깨지 않을까 잠깐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가슴이 조금 세게 뛰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정말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어제 밤까지 시어머니가 앉아있던 소파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 집에서 보낸 시간이 잠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막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말없이 시어머니 집을 떠났습니다. 몇 시간 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그 집 안 돌아가. 그날 설날 아침 남편은 처음으로 제가 정말 떠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그 집에 처음 들어갔던 날로 돌아갑니다. 제가 그 집에 처음 들어갔던 날입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안일은 내가 하면 되겠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는 제가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접시를 씻는데 물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끔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접시를 하나씩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밥도 제가 했습니다. 아직 집 구조도 익숙하지 않았는데 부엌에서 혼자 밥을 짓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무렇지 않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집안 청소도 제가 했습니다. 걸레를 들고 거실 바닥을 닦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 화면이 거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한번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지런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타박해도 남편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한쪽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제가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할 때마다 모든 상황이 끝난다는 걸, 그리고 그 집에서 제 역할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였지만 그 집에서 가족이라기보다는 일을 맡은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실을 그때는 정확히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생각보다 작다는 걸, 그리고 그 작은 자리가 앞으로 오래 이어질 것 같다는 예감도 함께 들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설날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을 한번 둘러보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절 준비가 힘들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부엌에는 이미 재료가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전 부칠 생선과 고기, 나물 재료, 탕거리까지 식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걸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명절이 제일 바쁜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집안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냉기가 아직 남아있는 부엌에서 가스를 켜고 불을 올렸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퍼졌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가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손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부치고 고기를 부치고 다시 뒤집고 접시에 옮겼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손목이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이 조금 따가웠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움직이고 있는데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명절은 모두의 날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쉬고 있고 누군가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저였습니다. 명절이 오면 저는 더 바빠지고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명절은 저에게 조금 다른 의미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모이는 날이지만 저에게는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이 집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하나가 생기면 가족이 조금 더 가까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따뜻한 집에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건 저였지만 집안일도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제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이 되면 부엌으로 내려가 밥을 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설거지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면서 아이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몸을 기대고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아이를 안고 움직이고 있어도 남편은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잠깐 안아주기는 했지만 집안일은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를 겨우 재워놓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부엌 쪽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힘들면 엄마한테 조금만 맞춰. 저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 아니라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 집에서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물소리만 부엌에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 옆에 누워 한참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이 얼굴을 보자 생각이 멈췄습니다.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떠나겠다고. 아이만큼은 이 집 분위기 속에서 더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떠날 날을 위해 조용히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아이를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생활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생겼습니다. 아이만큼은 이 집 분위기 속에서 더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마트에 다녀오고 남은 거스름 돈을 따로 모았습니다. 1,000원, 2,000원씩이었습니다. 그 돈을 작은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통장을 처음 만들던 날 은행 창구 앞에서 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을 하나 더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동네 작은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주방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돈이 저에게는 단순한 월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언젠가 그 집을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아이도 조금씩 자랐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저는 아이와 함께 숙제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웃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조금 더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집보다 밖이 더 좋나 보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학원 때문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느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오래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아이만 조금 더 크면 그때는 정말 떠나자. 그 생각이 저를 계속 버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어느새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던 날이 아직도 선명한데 그 아이가 어느새 대학 교재를 들고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방 책상 위에는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만큼은 이 집 분위기 속에서 더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식당 일도 계속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바로 일을 나갔습니다. 접시를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주방을 도왔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습니다. 손목이 저린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돈이 저에게는 단순한 월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언젠가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더 흘렀습니다. 아이도 점점 더 어른이 되어 갔습니다. 아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명절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만들고 상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는 기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손목이 조금씩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들면 며느리 하나는 있어야지. 저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설거지 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딸은 다 소용없어. 며느리가 끝까지 남는 거다.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죠 뭐.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며느리 잘 본 거야. 얘는 말도 없고 도망갈 성격도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잠깐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끝까지 남아 수발들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안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겨울빛이 부엌 바닥에 길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전날 밤 준비해둔 재료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 부칠 고기와 생선, 나물, 탕거리, 명절마다 늘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퍼졌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생선을 뒤집고 고기를 뒤집고 접시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젯밤 들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딸은 다 소용없어. 며느리가 끝까지 남는 거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전을 뒤집다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기름 냄새가 부엌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전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 싱크대 앞에서 처음 설거지를 하던 날, 아이를 등에 업고 부엌에 서 있던 날, 명절마다 하루 종일 전을 부치던 날, 그 시간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아직 잠에서 막 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을 뒤집었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이 조금 따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 손으로 몇 년을 이 부엌에 서 있었는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부엌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지글거리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싱크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 그 부엌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가슴이 조금 세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아침, 집안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먼저 켜졌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뒤 남편은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도 있고 나물도 있고 국 냄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보,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TV를 봤습니다. 몇 분 뒤였습니다. 남편이 다시 부엌을 봤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전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싱크대도 조용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옷장이 조금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깐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남편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애 엄마가 없어. 시어머니가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엌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늘 부엌에 있던 사람이 정말 사라졌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남편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작아진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야?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밖이야.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 들어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 들어가. 전화기 너머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잖아. 전화기 너머 숨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명절이면 나는 부엌 사람이었고 평소에는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잖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아무도 물어본 적 없었잖아. 전화기 너머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꽤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 이제 괜찮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빛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꽤 오래 버텼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냥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며느리로서, 가족으로서 조용히 제 역할을 하면 언젠가는 제자리도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늘 부엌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만큼은 그 집 분위기 속에서 더 잘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틈틈이 일을 했습니다.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작은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떠나도 되겠구나. 그리고 설날 아침 부엌에 서 있다가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끝까지 남아 수발 들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삶을 다시 찾으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 방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는
저를 부엌으로 부르는 사람도 없고 눈치를 보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조용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제 삶이 제 것이 된 것 같습니다.